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직업군에 따라 법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월 평균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달 변제 금액을 보다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급여를 낮추어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금액은 대개는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당해년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을 낮추어서 월 변제 금액도 그만큼 낮추려는 거죠. 자,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급여를 무턱대고 낮게만 책정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직업군마다 수령하는 평균 임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매년 표본사업체 33,0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형태별 근로일수, 근로의 시간, 임금 이런 것들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택시운전 그리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의 이런 분들의 평균 임금은 물론 사업장의 규모나 연령, 성별에 따른 소득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5인에서 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184만 2천원 수준이라든지 또 20세부터 24세의 단순 노무자 종사자는 평균 174만 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다든지 하는 그런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소득이 나는 120만 원 정도다 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면 다른 택시기사들의 평균 소득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성실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월 평균 생계비를 더 낮추어서 강제로 변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그런 교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대출금의 일부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해서 변제 기간을 3년이 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런 걸 다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병이 있어서 장시간 근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또 보살펴야 할 자녀가 있어서 평균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라든지 또 이렇게 설득력 있는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적게 된 사유를 잘 설명한다면 법원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참작을 해줍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사건 심리를 할 때는 변제 계획 안의 변제율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이직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수령 급여가 적은 분들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률사무소와 상의를 하셔서 사건을 매끄럽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직업군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통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